3시 30분까지 잠깐 BT템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생각이 제가 과연 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포항의 도시 브랜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브랜드 관리를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또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연구했었던 주제 중에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그런 도시 브랜드에 대한 평가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제 발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국가 브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기관, 공공기관, 여러한 공공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도시인데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부기관은 각각의 카테고리, 정책 카테고리에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시는 국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의 그런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장소적인 특성, 여러 가지의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차별화하고 또 브랜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도시 브랜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브랜드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이제 기업 브랜드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브랜드명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관리의 시작이긴 하나, 이 브랜드명을 이제 개발하는 거에만 너무 천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지적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시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 명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이제 전종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 논란이 많았었던 아이서울유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파워풀 대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항시가 원래는 슬로건이 파워풀 포항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브랜드 명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브랜드 요소들을 들었을 때,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애플 로고를 봤을 때 생각이 되고 연상이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관리해 나가는 활동을 우리는 브랜드 활동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브랜드 슬로건이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브랜드의 슬로건은 그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은 그럼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이 계속 바뀐다는 것인가? 사실 그렇게 되면 이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계속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외부인들이 봤을 때에도 그래서 포항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슬로건들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보시면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 브랜드를 이제 평가하는 하나의 항목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분석, 그리고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 대한 분석들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사실 브랜드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분께서 아시겠지만 브랜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차원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그 1차원적인 네이밍이라든지 로고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브랜드도 역시 이 도시 브랜드의 명이라든지 슬로건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핵심 정체성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그것들을 이미지화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 활동인데, 그것들이 자꾸 바뀌고 로고도 바뀌고 슬로건도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시 브랜드의 개념은 아까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도시에 대해서 느끼는 총체적인 연상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요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메시지들이 그 도시가 담고 있는 핵심 정체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런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의 밑바탕을 둔 거주 시민들의 인식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인 동의와 지지가 없는 도시 브랜드는 그 실체적인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브랜드 활동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도시 브랜드 활동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외부적인 시각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그 기반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역민에 대한 브랜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업 브랜딩에서도 내부 브랜딩이라는 측면들을 상당히 많이 중시합니다. 그 이유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부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 브랜드에 대한 그런 전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받는 브랜드들, 파워 브랜드들은 거의 대부분 그 내부적인 전사적인 그런 내부 가치에 대한 공유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기업 브랜드와 같이 이런 거주 시민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파워풀 포항이라든지 혹은 컬러풀 대구라는 하나의 슬로건을 봤을 때 거주민들이 우리 포항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지, 우리가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포항의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더욱 거주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시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관점에서 이 이벤트 활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랑받는 도시 브랜드, 성공한 도시 브랜드로 평가받는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암스테르담인데요. 2004년에 이제 만든 이 브랜드를 조형물뿐만 아니라 시티카드라든지 상점 등에 활용을 해서 도시 브랜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심플하죠. 암스테르담, 그렇죠? 암스테르담이라는 것과 IM이라는 것을 붙여서 나는 암스테르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파워풀 포항 혹은 컬러풀 대구 뭐 여러 가지 그런 도시 슬로건들과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그냥 암스테르담이다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거주민들이 상당히 자신의 장소, 도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사례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많이 아시는 I love 뉴욕입니다. 이것은 민간 주도로 디자인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7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요. 많은 뉴욕의 그런 뉴욕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9.11 테러 당시에 상처 입은 시민들을 치유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로서 I love 뉴욕 more than ever,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뉴욕을 사랑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사랑받는 도시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보면 거주민들이 사랑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도시 브랜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어떤 확고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 I love 뉴욕 같은 경우에도 197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브랜드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시 브랜드 요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로고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고유의 여러 가지 심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는 이미 도시의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브랜드 네임은 포항은 포항이고요. 대구는 대구고 서울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워풀 포항이라는 것은 슬로건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네임이 있고 브랜드 슬로건이 있고 여러 마크라든지 컬러, 패키징, 캐릭터 여러 가지 그 브랜드 요소들은 사실상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정체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 브랜드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연구들이 이루어졌었던 아놀트의 모델입니다. 아놀트의 이 브랜드 헥사곤 모델을 보시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가지의 차원들이 존재하고 존재감, 장소, 인적 자원, 기본 요건, 역동성, 잠재력으로 도시를 평가하는 6가지 차원을 개발을 했고요. 장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경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이고, 인적 자원은 거주민들에 대한 평가이죠. 그리고 기본 요건은 어떤 그런 뭐 학교라든지 병원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을 이야기를 하고, 역동성은 이 도시의 생동감이라든지 매력성, 잠재력은 교육이라든지 뭐 경제, 투자 기회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존재감은 이제 어떤 위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도시를 측정하는 것이라 지역,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나라의 지역 중 하나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이제 국제적인 도시들을 이 6가지 차원들로 평가를 해오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4가지로 이제 그 차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상품, 경관, 투자 관광, 인적 자원, 지역 주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앞서 봤었던 이 아놀트의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거주민에 대한 그런 평가가 도시 브랜드의 평가에 꼭 하나로서 속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민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3번째 모델은 보시면 3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브랜드 이벤트, 도시 브랜드 요소로서 이벤트와 활동, 역사, 유산, 지방정부, 랜드마크와 도시계획, 심벌 및 상징물 이런 것들을 도시 브랜드 요소로서 잡고, 이것이 결국에는 시티 브랜드 임팩트라고 해서 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원배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셨던 논문에서 이 포항을 연구를 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1차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4가지의 문화도시 브랜드 요소로서 4포피,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 피플 이렇게 4가지로 앞선 그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4가지 차원을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4가지의 포피를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앞선 그런 연구들은 국제도시에 좀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포항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이 포피 모델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이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봤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브랜드, 도시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차원들이 있죠. 이 차원들을 평가를 함으로써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활동의 어떤 결과로서 브랜드 자산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산의 하나의 차원으로서 우리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 어떤 그런 장소라든지 그리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형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단들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프로모션 여러 가지의 무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합해져서 결국에는 그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포피가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연구했었던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주거 이미지와 관광 이미지와 투자 이미지 이 3가지의 차원으로 나눠서 또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크게 3가지의 이미지로 우리가 차원화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상세한 어떤 그런 측정 항목들은 주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학원, 학교, 뭐 도로, 산, 호수 이런 자연 환경들을 포함하고, 관광 이미지는 특산품부터 시작해서 지역 축제와 행사, 문화재, 뭐 호텔, 휴양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미지는 일자리라든지 사업 여건 등 취업 기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이제 평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모두 비거주자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포항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을 때 포항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추상적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건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인들이 대표적인 잘 알려진 이미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에 좀 더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포항시의 도시 브랜드를 포피로서 나타내 봤을 때 여러 가지의 측면들이 있겠지만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불빛 축제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상황과 태풍 상황으로 좀 많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었지만 불빛 축제부터 시작해서 과메기 축제,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에 거주했을 때 어릴 때 그 스틸러스 포항 구장에서 그 경기들을 관람했었던 기억이 상당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거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프로모션, 어떻게 보면은 지역민들을 위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플레이스적인 측면과 프로덕트, 과메기, 피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거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자긍심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황희찬 선수가 저의 그 고등학교 동문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인적 자원들도 이제 포항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말씀드렸던 포피 중에서 프로모션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요소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 적정으로서 경험 강도가 가장 높은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포항시 프로모션 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축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오늘 이 사진제도 제가 정보를 찾기가 물론 하나의 홈페이지가 있긴 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단에도 이 축제에 대한 정보들을 찾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그 불빛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큰 대형적인 그런 축제보다는 소소히 느낄 수 있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혹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알려지고 생활 밀착형으로 이런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거주민들만 아는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소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인 것을 단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그런 포항이 가지고 있는 철 혹은 그런 불빛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더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되게 빨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주민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제 브랜드 활동에 대한 그런 관리를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개발할 그런 도시 브랜드 슬로건에도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비거주자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철의 도시라고 했을 때의 반응과 이 철을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입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구하는 것이 상당히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어떤 핵심 정체성을 발굴했을 때 그것들을 문화화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관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또 포항 출신이신 최지혜 박사님께서 이 포항이라는 도시를 주제로 이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특히 그 내부 브랜딩의 중요성 상당히 많이 간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 도시 브랜딩, 이 포항이라는 도시를 브랜딩하는 입장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최지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그 도시 브랜딩, 도시 마케팅을 하시는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그 네이밍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차별화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사람들, 뭐 내부 공중이라든지 외부 공중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핵심 요소들을 어쨌거나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그 세션에서도 좀 지적이 되었지만 사실 이게 지속적인 그런 슬로건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현수막에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한 이 슬로건 그리고 이 브랜딩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일단 앞서 전종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이런 브랜딩 작업은 예산을 진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시민들의 혼란 그리고 시민들의 비판을 낳을 수가 있죠. 사실 이 내부 브랜딩의 중요성을 오늘 최지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부 브랜딩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이 공감과 참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감을 얻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비판만 가중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브랜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례로 보여주셨던 I 암스테르담이라든지 I love 뉴욕 이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역사가 깊잖아요. I love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되고 암스테르담의 슬로건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서울만 예를 들어봐도 계속해서 이 슬로건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 낭비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좀 개발될 때 조금 체계적으로 작업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많은 도시에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민들의 공모로 이렇게 슬로건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고도화된 작업인데 브랜딩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 의견을 듣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네이밍이 결정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감과 참여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사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30대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도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 30대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26% 되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2%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 도시들에 비해서는 나은 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 20, 30대의 시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축제라든지 그런 지역 문화 이벤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획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부 브랜딩 측면에서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 스스로가 이 포항에 와가지고 포항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 사실 아는 바가 많지 않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말씀일 텐데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사실 어떤 특정 도시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방문함으로써 그 도시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 그런데 최지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또 거주자들은 과연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실질적으로 도시 브랜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균형감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최재 교수님 부모님께서는 계속 여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거의 이제 준 거주자이신 건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포항시 브랜딩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분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의 장소 마케팅 전략 방안입니다. 발제는 프렌즈 한양대학교의 김동성 선생님 그리고 토론은 모건대학교의 염동석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맡은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다시는 포항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30년 전에 여기서 배병대 훈련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겹다 그러고 갔는데
어저께 저희 딸하고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 포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더니.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찍을 만한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러 딸이 왔어요. 오면서 저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딸하고 와이프한테 무엇을 보여줄 게 있을까? 근데 또 발표랑 또 연결돼가지고 나름대로 뭐 데이터까지 활용해가면서 아예 설명했어요. 빅데이터로 1등은 어디고 2등은 어디고 뭐 현지인의 1등과 외지인의 2등은 어디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 그게 준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 앞에 발표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또는 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학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제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서 이렇게 포항을 장소 마케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쪽에서 강의하고 뭐 일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오게 되면 미션 클리어가 된다. 이 발표를 통해서도 깨끗하게 제대로 된 장소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키워드를 좀 풀어나가겠는데요. 지역성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특성, 정체성, 그 다음에 변별성, 구별성이라는 건데 이건 결국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상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인위성, 의도성, 적극성이 결합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했듯이 잘하는 데가 여기 바로 여기죠. 근데 우리 이 발표는 요겁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이라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결국 장소 마케팅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건데요. 참고로 이거는 중학교 사회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역화 전략이라는 거는 되게 상식적인 건데 기본이 원래 어렵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 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세 가지지만 저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는 게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연결고리다라는 거고 개념으로 봤을 때 장소 마케팅은 다른 건 없습니다.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장소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 장소 자체가 상품이 돼서 결국 사람들에게 돈을 이끌어내는 거, 돈 벌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소 마케팅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돈 내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관광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면요. 뭐 비슷한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 이거는 통과하고요. 근데 이 마케팅은 장소 마케팅이라는 개념 전에는 장소 자체를 홍보하는 거 위주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요 근래의 개념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많이 발표했던 바로 장소의 브랜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결국 장소라는 제품과 시장 그리고 다른 것과의 차별화라고 하는 포지션이라는 게 연결된 거죠. 그리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잘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도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수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소 마케팅이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는 거라고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 문화산업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관광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돼야지만 관광 중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건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 하는 뭐 사업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전략과 상품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부분의 그 포인트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로 우리 동네에서 경북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와 경쟁해야 되니까 또는 글로벌한 개념으로 가져야 되고 또한 공간의 개념을 단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뭐 온라인 공간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뭐 20년 전부터 장소 마케팅 자체를 아주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나오면서 수많은 마케팅이 다 걸려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의 특성도 각각 그 개념들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목적, 타겟은 포괄적으로 찾아봐줘야 되고 단지 그냥 관광객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도 봐줘야 되고 외부도 봐줘야 되고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과 절차에서는 기본적인 마케팅에서 전략이 있고 장소가 제품이니까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상품 전략이 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 조직에서는 주체와 공간이라는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문화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성, 능동성이라는 게 아주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장소와 마케팅 이렇게 분리해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결국 장소 마케팅이다라는 얘기예요. 한 연구를 보게 되면 목포시 사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럼 장소와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했습니다. 즉 네이버에 나오는 뉴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거의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6년간의 기사를 다 뽑아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라는 것을 뽑아내는 거죠. 직관적으로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브랜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믹스 전략의 하나의 모델도 제시하기도 있는데요. 뭐 조직, 이미지, 포인트, 타겟, 채널,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뒤에서 풀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재정의합니다. 연구자마자 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큰 모델은 이건데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 과연 장소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지속성, 진정성, 통합성, 연계성, 경제성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가 핵심 성공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기술성이라는 것도 포함을 시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정치, 그 다음에 뭐 경제, 사회, 그리고 기술이라는 걸 분석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PES는 여기 5가지 요소에 포함되지만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뭐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긴 했지만 역동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성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장소 마케팅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문화관광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요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 수가 있겠죠. 요거는 서울 역사에 대한 건데요. 서울 역사도 아까 나왔던 개념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각 그 장소마다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가 전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재미난 연구인데요. 과연 이런 요인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뽑아낸 겁니다. 뭐 베스트 6위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문화적 차별성, 즉 남들과 다른 그런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 과연 돈이 될 만한 장소인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돈을 뽑아내고 실제로 매출, 즉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겠죠. 퍼포먼스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거고, 세 번째는 브랜드 얘기가 더 나왔잖아요. 꾸준하게 가는 거냐, 지속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다, 성공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해외 사례랑 연결시켜서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아까 뭐 암스테르담도 나왔고 뉴욕 나왔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들을 좀 배워와서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안한 그런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럼 과연 포항은 어떤데? 라는 것을 데이터로 좀 설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한국 관광의 현황이라든가 또는 경북은 지금 어떤지. 경북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광은. 근데 경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진 않습니다. 전혀 낮은 수준입니다. 체류 기간이라든가 숙박 일수도 다른 데보다 성적이 낮습니다. 약간 교통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포항에는 특급 호텔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자야지? 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어저께 와이프랑 같이 오면서 결국은 뭐 학회에서 좀 작은 그런 숙소에서 자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 전체 데이터를 어디서 사람들이 유입되느냐. 경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대구. 그러니까 근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는데 과연 근거리 지역 대상들 사람들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또 외국인에 대한 조사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서 외국인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들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관광 소비에 대한 데이터들도 적용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방문자 수의 변화라든가 또는 SNS에서 언급량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인기 관광지를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외지인하고 현지인하고 가는 곳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차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 10년 된 연구긴 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관광지가 있고요. 과연 슬로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고 있냐라는 공감도를 물어봤는데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공감도는 좀 약간 점수가 좀 낮았다.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라는 거죠. 아까 브랜드 얘기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관광 순위 같은 것들도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이 결국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를 가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북부, 남부 분량이고요. 그리고 주요 장소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팡팡여행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다 재편집을 한 건데요. 북부하고 도심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다 많은 것들이 과연 동일한 정체성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코스가 합리적인가라는 것들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 호미곶을 제가 오늘 아침에 못 갔습니다. 가고 싶었거든요. 가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멉니다. 가려고 했더니 되게 멀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도 물었더니 일출 보러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일주는 잘 안 간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택시비만 한 56,000원, 52,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거 해보는데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 이런 거가 있죠. 인천에는 i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VOD라고 하는 거 뭐예요? 비디오를 내가 원할 때 보는 거잖아요. 예, 실시간으로 안 보는 거. MOD라는 건 내가 원할 때 타는 거죠. 모빌리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런 거 신청해가지고 근처에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가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가고 60몇 개인가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가려면 숙소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한 두세 코스만 해가지고 가게 되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근접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가장 유명한 호미곶이지만 갈 수 없는 그런 근접성이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던 스페이스 워크인데요. 멋있죠? 네, 저희 와이프랑 얘랑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워크가 있습니다. 스카이 워크. 근데 둘을 보면서 계속 헷갈렸어요. 네, 비슷한 말이고 그래가지고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바다인데 스카이 워크라고 하고 산 위인데 저거를 왜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고 스페이스 워크라는 건 우주적 느낌까지 드는 공간이다, 걸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저기 우주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뭔가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이렇게 밤하늘에 이거는 뭐 사진전에서 대상 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밤하늘이잖아요. 즉 우주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경을 중심으로 가던가 저기에서 우주라든가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가지고 진짜 우주적 공간이다. 거기서 내가 걷고 있다는 걸 느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전술들이 필요하다.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주 플리스, 우주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제발 우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가서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을 이용해서 뭐 하다못해 뭐 빵을 만들든지 아니면 네고 시리즈를 만들든지 굿즈화 시켜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관광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결국 장소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포항의 신미, 아까 뭐 김병 교수님 몸이 있는데 신미라는 게 또 한방여행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다 거의 다 먹어본 건데 중요한 거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맛집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뭐 후기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맛집에 대한 전체를 지어주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가는 방법이라든가 심지어는 사진만 있고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먹방 영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자극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없었어요. 좀 디테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지인과 외지인의 차이점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북부하고 남부를 보게 되면 현지인들은 도심 내에서 있고요. 네. 외지인들은 다 해안선 따라서 관광지만 다니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이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BCG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보스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매트리스인데요. 과연 어떤 거에 더 선택 집중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 별 따는 것처럼 따야 되는 거고 성장 가능성이 뭐 현재 낮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잘 못 나가는 그런 장소일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은 개나 줘버려 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장소라는 제품을 가지고 갈 때는 장소 제품 라이프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케팅 믹스, 제품 믹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해결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 브랜드랑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장소마다의 뭔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시 전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어긋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시는 활동적인 건데 가보다는 정적이다, 고요하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CI나 BI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인드 아이덴티티, 비주얼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행동 아이덴티티가 일치가 해야 되는데 현재 포항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거 표현해봤는데 포항을 팡팡으로 했던 거. 이 팡팡 가지고 조금 젊은 사람들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되는 그런 관리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들기만 했던 시대에서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되고 잘 팔아야 되고 세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좋은 관계야, 인스타그램 친구야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우리는 이런 좋은 일도 해 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 트렌드에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최신 트렌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김병 교수님 등이 얘기하셨던 ESG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추적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갔고 어떻게 이동했고 무엇을 샀고라는 걸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이나 여행의 트렌드를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체랑 하느냐, 어떤 메시지나 뭐 기술을 같이 적용을 시키느냐, 다른 지역 또는 포항시 내에 있는 또 다른 장소랑 같이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온라인이라든가 메타버스 영역도 포함될 수 있고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 스테이크홀더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코업하고 콜라보하는 게 중요하다. 할수록 하나가 아니라 2개, 4개로 복수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갔네요.
광고입니다. 보험회사 광고인데요. 네. 저는 이 생각했어요. 그럼 보험회사랑 연결하면 어떨까? 네.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뭐 선물 같은 것도 주면서 와서 저런 것도 굿즈 하나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점도 바꿔야 되는데요. 장소, 즉 포인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노드가 아니라 링크 같은 개념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를 장소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스펙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의 베네핏으로 이미지를 설정해야 되고, 단품보다는 세트로 묶어서 팔자.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확장 제품, 이를테면 사람이 확장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동수단들에 따라서 다뤄야 되고, 전지인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시장에서 물어봤는데 여기 어디 볼만한 데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데 없는데? 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출투시장 갔더니. 즉 현지인들 자체가 마케터가 돼야 되는 거, 그들이 홍보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은 좀 애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선택의 전체로 좀 크게 보는 게 중요하고, 요거 NFT라는 말 요즘에 아시죠? 제가 요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 봤는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트러블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항만의 대체 불가능한 여행을 제시하자. 이게 바로 정체성과 고유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야지. 약속하는 거다. 꼭. 자, 결국은 복, 운 이런 게 아니라 약속하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자리에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발제 토론을 맡게 된 모건대학교의 염동석입니다. 워낙에 오후 1시 반부터 포항의 도시 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도시 브랜딩을 위한 이 다양한 의견들 중에 좀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혹시 그 대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혹시? 네? 성심당. 예, 성심당. 사실 최근에 무슨 그 유행처럼 각 도시가 이 도시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역시 포항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연말에 이 도시 브랜딩과 관련된 공모전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포항만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전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대전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도 있습니다. 대전에 친구가 놀러 오면 아무 식당이나 가서 밥 먹고 아무 카페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반드시 어디 성심당 들려서 빵 하나 사서 보낸대요. 이게 그냥 대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잼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도 지금 그 대전시하고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 이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문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노잼이라는 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이게 사실 도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대전의 노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도 될 것인데, 자꾸 그 노잼이라고 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에 반하면 포항. 포항하면은 저도 포항을 다녀간 지가
한 10여 년 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곳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호미곶만 한번 들렸다가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포항하면 포항제철, 뭐 지금은 포스코죠. 호미곶, 과메기,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 브랜딩을 위한 뭐 장소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것인지, 사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도시 브랜딩을 위해서 제1회 국제사진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형 이벤트도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럼 그런 스토리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 브랜딩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뭐 처음 태생하는 기업도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예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브랜딩 하듯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가장 연관이 있는, 오늘 이 주제와 가장 연관이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 기록된 그런 어떤 이 시간적, 공간적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김동성 박사님도 이 차별화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차별화된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전사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특히 김동성 교수님께서는 IT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IT 전문가답게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저의 느낌은 이러한 분들을 실행에 옮길 때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들도 있겠지만, 또 오늘 말씀 주신 많은 것들은 정책당국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그래야만 뭔가 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회 차원에서 뭔가 포항시 측에도 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작업에도 같이 동참해보는 이런 역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프로그램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의 제목은 브랜드 어바니즘 관점에서 살펴본 포항시의 장소 마케팅 전략 방안 제언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유은하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고, 또 토론은 언론진흥재단의 최일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제자 유은하입니다. 오늘 전에 김동상 박사님께서 협업의 중요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해드릴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협업을 하고 누구와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브랜드 어바니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도시 브랜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요. 도시 브랜딩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9세기에 도시가 팽창하면서부터 이 도시 브랜딩의 역사는 태동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도시 브랜딩이라고, 도시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데 브랜딩이라고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도시 브랜딩에 관한 전략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런 또 크리티컬한 비평적인 이슈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에 대한 브랜딩의 개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는 과연 도시 브랜딩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 브랜딩이 과연 기업이나 아니면 가버먼트, 지자체의 어떤 관료 위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도시 브랜딩의 주체에 대한 반성과 중요성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도시 브랜딩의 새로운 이슈는 도시 브랜딩이 더 참여적이고
거주민들 모두가 더 참여하고 더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된 도시 브랜딩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이야기되어 왔던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시 거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또 도시 거주민들의 참여를 유발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 브랜딩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시를 알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중요하게 핵심 요소로 대두됩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도시 브랜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효과적인 그 방안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의 개념, 바로 브랜드 어바니즘입니다. 브랜드 어바니즘이 학계나 이론적으로 토대가 견고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 브랜드 어바니즘의 개념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성공 사례와 유형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브랜드 어바니즘의 유형이 어떻게 유형화되어 있고 실제로 도시와 브랜드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가, 사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브랜드 어바니즘이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도시와 기업의 브랜드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과 도시는 협업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 상대들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경쟁은 가속화됩니다. 또 소비자들을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경험, 체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브랜드들은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더 차별화되고 더 경험지향적인 채널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채널로서 도시는 매우 매력적인 채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시 입장에서는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이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도시 브랜딩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거주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까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가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행복을 주려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볼거리, 체험거리뿐 아니라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기 위해 또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도시는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함으로써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런던에 가면 매우 명물로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템스강을 위를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유히 흐르는 템스강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런던시에서 이 케이블카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재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기업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었습니다. 런던시 입장에서는 명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는 아름다운 템스강을 바라보며 하늘을 나는 듯한 이러한 경험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타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브랜드 어바니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화는 도시와 브랜드가 얼마나 결합하는가, 결합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단순하고 산발적인 형태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은 더 공헌도가 있는, 즉 브랜드가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에게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스 메이킹은 매우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우 장기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각각 몇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1단계의 브랜드 어바니즘의 유형은 코카콜라 사례인데요. 2013년에 코카콜라는 행복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단순히 TV라든가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우리 코카콜라는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 행복을 체험할 때에 소비자들은 더 그 캠페인을 공감할 수 있겠죠. 코카콜라에서는 리투아니아나 암스테르담 같은 대도시에 코카콜라 병 모양의 인조잔디 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면서 회색 도시에서 한 번쯤은 신발을 벗고 코카콜라를 즐기며 행복을 느끼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교적 최근 사례인데요. 이 팬데믹이 이제 끝으로 이제 가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새롭게 다시 관광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을 재개하는 하나의 빅 이벤트를 위해서 맥도날드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교차로가 있는데요. 저 교차로가 그 매우 많은 교차로가 있어서 도쿄의 시부야처럼 유명한 교차로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 교차로에 말레이시아의 1호점 맥도날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2022년은 맥도날드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지 40주년이래요. 그래서 이 4월 1일에 쿠알라룸푸르시와 맥도날드는 협업을 통해서 프렌치 프라이 교차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자체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시와 맥도날드와 7개월간에 걸쳐서 서로 협업의 기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이 쿠알라룸푸르시에서는 랜드마크로 쿠알라룸푸르시의 명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컨트리 루팅 공원의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에서는 헤드쿼터가 있는 포틀랜드시에 그 자전거 공유 시스템 있잖아요. 이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그 협찬하고 시와 콜라보레이션합니다. 포틀랜드시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매우 낡고 스마트화되지 못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포틀랜드시의 시민들이 더 좋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고요. 나이키의 입장에서는 나이키의 어떤 스포츠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컨트리뷰팅의 그 예는 코카콜라 예입니다. 코카콜라가 그리스의 제2도시인 그 테살로니키와 그리고 이 시뿐 아니라 그 시에서 일하는 많은 NGO라든가 혁신기업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한 그 캠페인에 해당합니다. 코카콜라는 그 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빈병을 혁신기업들을 통해서 3D 프린트로 장치나 설치물, 가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시민들은 이 가구가 어느 장소에 필요하다, 어느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앱을 통해서 제안함으로써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시민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 캠페인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이제 세 번째 브랜드 어바니즘의 도시와 브랜드 간의 결합도가 가장 높은 예입니다. 이 플레이스 메이킹은 단순히 어떤 협업에서 뭔가의 그 공헌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 자체를 활성화하고 재개발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찾아주고 강화해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사례인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장소를 같이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는 이 플레이스 메이킹이라는 개념은 매우 좀 지속성이 필요하고 또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스 메이킹은 매우 그 장기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한 플레이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속적인 워크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도시의 공원을 플레이스 메이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거주민, 시민들뿐 아니라 공원 주변에 있는 상인들, 그 지역의 NGO, 기업들, 관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 지역이 가지는 정신, 스피릿은 무엇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욕구, 비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은 이 플래시 메이킹은 아무리 잘 처음에 만들었어도 이용자가 거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의 플래시 메이킹은 단기적인 결과를 보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속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초기에 수립하고자 하였던 비전이나 목표가 얼마큼 도달했는가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이 공원 자체가 매우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우범지역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범지역화된 공원을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래시 메이킹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하고 이에 따라 공원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던 거죠. 공원에 시민들이 오고 활기가 찾아 공원 주변에 비었던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레스토랑들이 다시 그 자리를 잡게 되고 공원 주변의 활성화에도 이 프로젝트는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브랜드 어바니즘을 연구하면서 제가 사실 포항에 온 이유입니다. 브랜드 어바니즘을 연구하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좀 어떤 도시에 좀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좀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를 붙였는데요. 오늘 경계를 넘어 좀 다양한 대상과 콜라보레이션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콜라보레이션의 대상으로 4가지 C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격적으로 좀 주제로 말씀드렸던 기업의 브랜드고요. 두 번째로는 시티즌, 거주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입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맥도날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프렌치 프라이 교차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사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저러한 볼거리는 볼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장소를 방문한 체험객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볼거리가 가지는 큰 힘은 바로 저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확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볼거리, 체험거리,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도시 브랜딩의 트렌드는 거주민 중심으로 넣어야 한다는 합의의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의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도시 브랜딩의 일부이자 도시 브랜딩의 주체이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도시 브랜딩의 전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새로운 관광지를 관광하고 싶습니다. 그 관광지에 대한 꿀팁을 누구에게 얻고 싶습니까?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현지인이 추천하는 볼거리.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현지인이 추천하고 현지인이 좋아하는 것을 관광객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UDL 캠페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발리만 떠올릴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발리 이외에 천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천여 개의 섬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TV나 신문 광고를 이용할까 하다가 그런 것으로는 관광객을 움직이기 어렵다 해서 선택한 캠페인의 도구가 브랜드 전도사 캠페인이었습니다. 즉 천여 개의 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장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여주고 관광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답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안드리는 부분은 채널의 확장, 콘텐츠의 확장입니다. 이미 서울, 인천과 같은 도시들이 메타버스라든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에서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볼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그 컨텐츠의 콜라보레이션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어바니즘의 의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채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또 다른 매력적인 채널로 다른 도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시몬스 글로서리 같은 경우에 부산의 해리단길, 서울의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 팝업 스토어의 방문객과 호응도 그리고 MZ세대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항에는 대단한 볼거리들과 대단한 체험거리들, 그리고 포항만의 스프릿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 경주라든가 다른 도시들을 또 하나의 채널로서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팝업 포항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스러운 도시 포항에서 발제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앞으로도 포항시가 포항 거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일도입니다. 요 앞에 발표했던 최재희 박사하고 정부 광고라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많은 연구자께서 말씀해 주신 이 브랜딩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표제처럼 과연 지속 가능이라는 문제, 아까 문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 주신 수많은 의견과 제안과 이론들이 결국은 예를 들면 이강덕 시장님의 귀에 들어서 동의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뿐이 아니라 모든 도시, 지금은 군 단위까지도 브랜딩을 하겠다, 브랜딩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어떤 의견이 채택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이 마련될지는 그분이 아시겠지만, 이런 많은 제안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 포항, 아까 지금 어바니즘 말씀을 주셨는데 저런 시도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오늘 발표에서 거론된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응집해 보면 번슈미트가 얘기했던 브랜드로 따지면 그 스타일과 쓰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타일과 테마라는 것 중에 어떤 것에 두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 지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바꿔간다는 얘기는 왕조로 따지면 그 왕조의 연호, 이름을 계속 바꿔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게 정착되려면 현 지자체장, 다음 지자체장, 그 다음 지자체장, 그 다음 지자체장까지 모두 동의가 돼야만 지속 가능한 브랜딩이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쪽에 행정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께서 애써주신 이런 내용을 한 번씩 좀 숙지하시고 본인이 나고 자란 고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발제와 또 토론이 사실 전체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4C 콜라보레이션, 네 가지 C의 콜라보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코포릿을 사용한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뭐 대한민국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포항 그러면 포스코, 옛날 분들은 포철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과연 일단 포항시가 그 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과연 필요할까? 벗어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그 기업 또는 또 다른 제품, 서비스, 브랜드와의 콜라보 가능성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7편의 모든 발표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폐회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을 계기로 포항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프로젝트로 꺼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살짝만 앞으로 나왔어요. 살짝만 앞으로 저 프로그램 시키는 거예요.